세상엔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MZ 친구들이 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교과 플러스 MZ 친구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에선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학교 사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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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합니다. 민망합니다. 안녕하세요. M주니어 친구들 그리고 똑똑한 패밀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똑똑한 사회 경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 플러스 특강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재밌는 오프닝을 준비해 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흉내를 냈었는데 진짜 막 부끄럽고 지금까지도 엄청 민망한 것 같아요. 또 PD님이 이렇게 촬영하시다가 하고 막 이렇게 당황하시고 하는 바람에 선생님 완전 부끄럽고 얼굴도 빨개지는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럽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게 항상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고 지겹고 지루하면 성적도 당연히 안 오르고 그럼 또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러면 또 재미없어지잖아 공부하는 게. 선생님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즐겁다. 그렇죠?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교과 플러스 특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선생님하고 이제 내신하고 이렇게 시험 대비 특강처럼 공부와 관련된 내신 공부와 관련된 강의만 했었는데 이렇게 따로 새롭게 교과 플러스 특강이라는 강의를 만나게 되니까 선생님이 준비하게 되니까 좀 기분이 새롭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과 플러스 특강이다라고 하면 이제 내신과는 다르게 이 내신과는 다르게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좀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하시잖아요. 다른 선생님들, 기존의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선생님이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사회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외울 것도 엄청 많아진다던데 하고 두려움을 갖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MZ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선생님 중학교에 가면 사회 외울 거 엄청 많다던데 어떡해요. 저는 중학교 가면 사회 그냥 포기할래. 선생님 사회 선생님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하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로 어렵지 않다. 중학교 사회도 초등학교 사회하고 거의 똑같아요. 초등학교 사회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약간 뭐 한 5걸음? 6걸음? 한 7걸음 정도 어려운 건데 되게 많이 어려운 건가? 어쨌든 한 7걸음 정도만 더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외우려고 하면요. 중학교 사회 외울 거 진짜 많아요. 그럼 어렵겠죠. 근데 사회 외우지 않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중학교 사회도 초등학교 사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정을 한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수업을 우리 MZ 친구들이 듣고 이해한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중학교 사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다음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연출을 했거든요. 다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불 어딨어? 몇 시야? 새벽 3시네. 졸려. 깜깜해. 형광등. 진짜 졸려 죽겠다. 박지성 얘는 왜 맨날 새벽 3시에 축구하는 거야? 이따 저녁에 제시카랑 영화도 보기로 했는데 우리 지성이 형도 봐야 되고 피곤해. 그래도 알람 맞춰놨고 나 잤더니 간신히 볼 수 있겠네. 근데 영국 애들하고 박지성은 잠도 없어. 왜 맨날 새벽에 축구해? 진짜 피곤해 죽겠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박지성이 맨날 우리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 피곤한 새벽에 말이 좀 이상한데 그치? 깜깜한 새벽에 유후 하면서 영국 애들이랑
축구할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새벽인데 영국은 그때 새벽이 아닌지, 왜 우리나라의 시간과 영국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자, 그럼 같이 선생님하고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똑한 사회 교과 플러스 특강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교과 플러스 특강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교과 플러스 특강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벌써 위도하고 경도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초등 과정에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과정에 보면 과학 수업 시간에도 나오고요. 또 사회 수업 시간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좀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도하고 경도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올 거예요. 물론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중요한 건 초등학교 때 배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와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도는요,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됐고, 기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그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위도와 경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위도와 기후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기후와 날씨라는 표현을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날씨는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입니다. 공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가 온다, 해가 떴다, 날씨가 흐리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날씨가 어땠어? 오늘 날씨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우리가 날씨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후는요,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가 어때? 라고 물어보잖아. 그치? 여름철 날씨가 어때?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날씨는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거, 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후들이 있는데 세계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기후들은요, 위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건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안 배우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거든요. 뭐냐? 바로 경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경도와 세계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조금 전에 선생님이 봤던 것처럼 진짜로 박지성이나 뭐 영국 사람들은 새벽에 축구를 하냐? 라고 하면 아니죠. 졸려 죽겠는데 새벽에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 그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 나라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나라마다 이렇게 시간이 다릅니까? 라고 하면 그건 바로 경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경도와 세계 시간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교과 플러스 특강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중학교에 가면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 왜? 세 개나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선생님이 공부하는 위도하고 경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학교에 가면 위도와 경도의 개념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위도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알아야죠. 경도가 세계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알아야죠.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언제?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잖아. 위도하고 경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그쵸? 그 다음에 위도하고 기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워요.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경도와 세계 시간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완전 쉬워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중학교 사회 어렵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양이 많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양이 많은 거야.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도 중학교 가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위도와 경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공부하는 첫 번째입니다. 위도하고 경도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자라는 거죠. 파헤치기 전에
5학년이나 6학년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이 교과 플러스 특강을 듣는 5학년이나 6학년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위도가 뭐예요? 조금 질문을 쉽게 내드릴까요? 지구를 가로로 자른 정도가 있고요. 세로로 자른 정도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질문 드릴게요. 50%의 확률이야. 지구를 가로로 자른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구를 가로로 자른 정도를? 위도! 맞았어요. 지구를 가로로 자른 정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하고요. 세로로 자른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경도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럼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지구를 가져왔어요. 쉽게, 알아보기 쉽게 그냥 지구 이 녀석을 갖고 왔습니다. 위도는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를 가로로 자른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짠!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구가 있는데 이걸 가로로 자른 겁니다. 근데 가로로 이렇게 자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 그쵸?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큼 잘랐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 당연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위도는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구의 한가운데 뭐가 지나죠? 적도가 지나죠? 그래서 적도를 위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반구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도의 가장 끝 지점, 북쪽 끝, 남쪽 끝이 있죠? 이 끝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요. 적도를 우리가 위도 0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극은 몇 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 90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도까지밖에 없어요, 위도는. 그래서 위쪽을 우리가 북위라고 불러요. 북쪽 위도. 아래쪽을 우리가 남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도는 북이 90도까지와 남이 90도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조금 더 이 위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북위, 남위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조금 더 구분을 했죠. 어떻게 구분했느냐? 바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크게 세동강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를 세동강 내려면 30도 간격으로 내면 되잖아. 그래서 0도부터 30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위도라고 불러요. 저위도. 알았죠? 그리고 30도부터 60도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중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0도부터 90도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그런 위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끝났어요. 지구를 가로로 나눈 정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부르고, 위도의 기준은 적도가 된다. 위도 0도가 되고 가장 끝은 극이 된다. 위도 9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도 간격으로 해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다시 3등분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그 다음 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가 지구를 가로로 나눈 정도다라고 한다면 경도는요, 지구를 세로로 나눈 정도가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구 나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지구를 한번 세로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세로로 자르려면요, 역시 지구를 세로로 자르려면 역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언제 이렇게 됐어? 지구 나와! 깜짝 놀라서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양쪽 극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삼고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지구를 세로로 좀 이렇게 잘랐다. 세로로 자른 정도를 우리가 경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도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좀 그게 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히 가운데 중심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잖아. 위도는 뭘로 기준으로 하지? 그냥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경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지? 했는데, 경도를 여기로 기준으로 해! 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려고 했더니,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딜 기준으로 해? 이 기준점을 찾기가 애매하잖아. 계속해서 지구가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경도하고 위도가 처음 이제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도는 그럼 어딜 기준으로 하지? 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서로 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왜?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경도의 기준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막 나라들이 서로 자기가 경도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또 나라들 사이에 내가 기준할 거야, 내가 기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제일 셌던 나라가 어디냐면요,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야, 니네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지구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영국이 기준이 돼야지. 불만 있어?
하는 거죠. 단어도. 당연히 영국 형님이 기준이 되셔야죠. 저희가 무슨 불만이 있어요. 영국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서 영국의 기준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계의 이 경도의 기준은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천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대를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도의 기준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적도죠. 그럼 경도의 기준은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도,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경도 영도선이다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동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서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경도는 몇 도까지 있을까요? 경도는 360도까지 있을까요? 쭉 가서? 아니요. 지구가 360도잖아요. 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쪼갠 거지.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우리가 동경, 서쪽을 서경이라고 했잖아. 쭉 반틈 가면 반원이잖아, 반원. 그러니까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동경은 전부 180도까지 있고요. 서경도 모두 180도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360도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경도의 개념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미리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잘 안 보이나? 이 색깔은? 요걸 표시.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이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 위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적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때 위도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북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아래쪽이 33도고요. 가장 위쪽이 43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쓰면 위도로 표현했을 때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경도로 표현을 하면요. 경도로 우리나라의 경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영국이 여기 있거든요. 세계지도에서 보시면. 그럼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있어? 동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동경이 됩니다. 동경. 그래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한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위도와 경도의 우리가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도를 바탕으로 해서 위도에 따라서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잠깐만 기다려줘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위도와 기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확인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위도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친구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배울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들어주시고요. 6학년 친구들은 더 크게 떠야겠다. 지금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뜨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세계 주요 기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그중에서 4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기후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계 주요 기후라고 해서 가장 뜨거운 기후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기후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밀림도 엄청나게 많고 아니면 막 이렇게 초원들이 우거지고 막 야생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 엄청 뜨거운 기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열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계 주요 기후 중에서 가장 기온이 높고 뜨거운 기후를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그럼 열대기후보다 조금 선선한 기후가 있습니다. 열대기후처럼 뜨겁진 않고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기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속하는 기후입니다. 무슨 기후죠? 우리나라?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 아셨죠? 그래서 열대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대기후보다 조금 선선한 온대기후가 있어요. 그리고 온대기후보다 조금 추운 기후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북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기후입니까? 라고 하면 냉대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전 세계에 있는 기후들 중에서 가장 추운 기후입니다.
막 1년 내내 얼음으로 거의 다 덮여있고 아니면 눈으로 덮여있고요. 북극이나 남극 막 이런 데서 나타나는 기후 아셨죠? 정말 정말 추운 기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한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세계 주요 기후다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온이에요. 기온. 그래서 날씨가 뜨거울수록 열대기후가 되는 거고요. 날씨가 추울수록 한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밀림이나 그 다음에 뭐 초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의 막 뜨거운 기후라던가 아니면 막 아마존 같은 데 있잖아. 그런 기후가 바로 열대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대기후는요. 우리나라 같은 기후입니다. 열대기후보다는 뜨겁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기후의 특징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냉대기후는요.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에서 나타나는 기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온대기후보다 조금 추운 겁니다. 그리고 온대기후보다 춥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침엽수림이 자라겠죠? 나무는 침엽수가 있고 화렵수가 있잖아. 화렵수는 잎이 넓은 거, 침엽수는 잎이 좁은 거. 근데 냉대기후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침엽수림이 자란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이러한 냉대 침엽수림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타이가라고 부른대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냉대기후에는 침엽수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 선생님이 또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냉대기후부터는 벼농사가 거의 안 됩니다. 벼농사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벼농사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주로 무슨 농사입니까? 라고 하면 밭농사를 많이 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한대기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긴 정말 정말 추워요. 여기는. 그래서 막 눈으로 1년 내내 덮여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이 바로 한대기후니까 그래서 눈으로 덮여있고 그 다음에 한대기후에서는요. 이끼밖에 안 자라는 지역막도 있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여름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눈이 녹고 하면은 막 식물들이 자라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식물들은 못 자라고 그냥 이끼류만 좀 자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툰드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고 이끼만 듬성듬성 자라는 지역을 우리가 툰드라라고 부른다. 그럼 이러한 툰드라는 어디에서 나타났냐? 한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대기후의 특징은요. 농사를 아예 못합니다. 여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아예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세계 주요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온에 따라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후가 왜 위도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선생님이 여기 미리 하나 그려놨는데 얘는 지구입니다. 지구. 이렇게 생겼어도 선생님이 4분의 1만 그린 거예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다 있는데 다 그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4분의 1만 그린 거야. 지구예요. 지구.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적도입니다. 적도. 그리고 여기는 북극이에요. 북극. 아셨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위도가 왜 기후에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 멀리 어딘가에 태양이 있겠죠. 더 멀리 할까? 그치? 여기 태양이 있단 말이야. 태양이 원래 더 큰데. 멀리 있으니까 원근감의 표현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요. 지구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막 쏴줘요. 이야! 하고 막 태양 에너지를 쏴주는 거야. 그럼 막 여기서 뜨거운 기운이 막 우오! 하고 달려오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도 쪽은요. 얘로 해야겠다.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면 쭉 와서 이렇게 직선으로 부딪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적도 쪽은 어때요? 태양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봐봐. 여기 지구본 보면 적도 쪽은 뿔룩 또 튀어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어때? 태양 에너지를 막 뜨겁게 많이 받는 거야.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위도가 위로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태양이 원래 더 커요. 태양 이만해요. 원래는 태양이 아시죠? 자, 봐봐.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옵니까? 하면 이렇게 쭉 태양 에너지가 오는데 비스듬하게 비치는 거죠. 비스듬하게. 그쵸? 그 다음에 북극 쪽을 가면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오긴 하는데 거의 어때요? 거의 이렇게밖에 안 비치잖아. 조금밖에 안 비치는 거지. 지구본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적도는 태양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고 극지방은 거의 안 받겠죠. 그렇죠? 이거야. 무슨 얘기냐? 위도가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적도는 직진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데 여기는 비스듬하게 받고 여기는 정말 비스듬하게 받잖아. 거의 안 받는 것 같아. 그렇지? 뭘 느낄 수 있어?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날씨는 추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이 저위도에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위도로 올라가면 온대기후와 그 다음에 중위도하고 고위도의 경계선으로 가면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위에 올라가서 북극지방에 가면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태양 에너지를 거의 받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세계의 주요 기후는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기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 선생님이 위도가 몇 도라고 했어? 우리나라. 뭐야, 조금 전에 했잖아. 까먹으면 어떡해. 우리나라 위도 몇 도라고 했어? 33도에서 43도라고 했었습니다. 북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는 북위 33도에서 43도라고 했어요. 그럼 저위도예요, 중위도예요, 고위도예요? 중위도죠? 중위도? 그쵸? 우리나라는 중위도입니다. 그럼 무슨 기후 나타나야 돼요? 온대기후 나타나야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대기후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한다라고 온대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위도와 기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이건 아는 친구들도 있고 6학년은 알겠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 중학교에 가서 배우는 경도하고 세계시간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한번 공부하러 가자고. 파이팅! 힘내서 정신 차리고. 알았지? 선생님도 달려갈게. 한번 가자!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경도와 세계시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상황극을 연출했던 것처럼 진짜로 박지성하고 영국 애들 막 새벽에 난 잠이 안 와 요즘 하면서 막 축구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그럼 맨날 새벽에 축구를 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정말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지구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이 지금 모니터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될 테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모니터가 될 텐데 그 모니터가 태양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셨죠? 눈부셔요. 자, 그래서 저 카메라가 선생님이 태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구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볼게요. 여기 이렇게 영국이 있습니다. 맞춰야지. 여기 영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이쪽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은 지금 태양을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낮이 되겠죠? 한낮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은요? 반대쪽은 뭘까요? 당연히 밤이 되겠죠. 그렇잖아.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움직임에 따라서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낮이 되는 거고 반대쪽은 뭐가 되는 거야? 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낮과 밤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거예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죠. 우리 친구들.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경도, 세로줄 정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지역마다 다른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로줄 정도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아셨죠? 이해됐죠? 자, 그럼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세계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세계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딱 가져왔죠? 딱 보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지도 그렇게 엉망으로 그리면 어떡해요? 잘못됐잖아요!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익숙했던 지도 있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에 있는 지도. 그치? 이쪽에 있는 지도는요. 아시아권 국가,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하고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에 놓고 싶다 보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쪽으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세계 지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셨죠? 어차피 지구는 동그라니까 누구 입장에서 쪼개느냐 반을 자르느냐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북아시아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를 세계 지도의 중심에 그리고 싶어 라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쪽에 가져왔지만 사실 처음에 유럽 애들이 세계 지도를 그릴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유럽 애들은 세계 지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메리카 대륙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국에서 수업하는데 왜 아메리카 대륙을 일로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건 아니죠. 뭐냐면 경도, 세계 시간을 이해하는 데는 이 유럽 애들이 사용하는 세계 지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 경도라는 개념이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세계 시간이라는 걸 계산할 때도 유럽 애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봐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경도의 기준이 어디다? 라고 했어. 경도의 기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경도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동경이라고 했고요. 서쪽을 서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죠. 그래서 영국을 지나는 이 세로줄, 이 경도를 한번 찾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도 영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죠? 이게 경도 영도선이에요. 그럼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동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동쪽을 동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서쪽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이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이 아메리카 대륙은요. 서경에 속해요. 아시겠죠? 처음에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동경, 서경을 정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은 서경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편찬하는 지도, 세계 지도를 가지고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요. 동쪽을 그냥 쭉 갔더니 서쪽이 나온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왜 동경이 있는데 동경보다 더 갔더니 서경이 나와요? 서경은 여기가 나와야죠. 라고 좀 복잡해져요. 아, 왜 그래?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억지로 막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도는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쪽에 옮긴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동경과 서경을 구분할 때는 이제 유럽 애들이 사용하는 이 지도에 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바라보면 이제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봐요. 그래서 이쪽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서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서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태양을 가져왔는데 자, 볼게요. 세계 시간을 정할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국 위에 해가 딱 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해가 있을 때 그치?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해가 떴잖아. 그럼 동쪽은 어떨까요? 동쪽은 해가 졌겠죠?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요?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 그치?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영국 입장에서 해가 떴다라는 얘기는요.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쭉 와서 영국에 걸쳤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예요? 서쪽으로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태양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지구가 움직여. 그치? 지구는 그럼 동에서 서로 움직일까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까요? 지구가 혼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우리가 자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지구는 동에서 서로 움직일까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자, 그거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요. 자전을 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 태양은 이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치? 해는 가만히 있어. 나는 안 움직여. 그런데 지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해가 움직인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이 쭉 가가지고 영국에 걸친 거죠. 이걸 기준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세계 시간의 기준 이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 표준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영국 시간이 됩니다. 영국 시간이 전 세계 시간의 표준 시간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태양이 쭉 와가지고 여기 걸쳤습니다. 사실 태양이 온 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 거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움직이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럼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동경에 위치한 지역은요. 시간이 영국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봐봐. 해가 이쪽에서 이미 떠가지고 영국까지 온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앞으로 절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는 우리보다 시간이 빠르지. 먼저 해가 떴잖아. 쟤네는 우리보다 시간이 빠르고 서경에 있는 애들은 앞으로 해가 뜰 거잖아. 그치? 저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 뜨고 해서 여기 딱 왔고 이제 이 해가 뜨고 절로 가겠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쟤네는 우리보다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서경에 위치한 애들은 아 쟤네는 우리보다 시간이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세계 시간의 어려운 건 다 이해했어요.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시간이 빠르고 서쪽은 시간이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세계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동경은 시간이 빠른 시간대를 쓰는 거고요. 서경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느린 시간대를 쓰는다. 늦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확히 경도 몇 도마다 얼만큼의 시간 차이가 나타납니까? 하고 봤더니 지구는 전부 다 합치면 경도가 몇 도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동경 몇 도까지 있다라고 해서 180도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서경 몇 도까지 있다라고 해서 180도까지 있겠죠. 그래야 지구가 원이잖아요. 9잖아. 360도잖아. 반으로 잘랐으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그래서 동경 180도, 서경 180도가 있습니다. 즉 경도는 모두 360도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왜 서경 180, 동경 180 합치면 360이잖아요. 그쵸?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360도를 24로 나눴더니 답이 뭐가 나오느냐? 15도가 나옵니다. 15도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360도를 24로 나누면 15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이 경도 0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동경 15도가 되겠죠. 그쵸? 동경 15도는 영국보다 몇 시간 빠르다? 1시간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동경 30도는요? 영국보다 이만큼 먼저 떠서 온 거잖아. 2시간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동경 45도는 3시간 빠른 거지. 동경 60도는 4시간 빠른 거고 동경 75도는 5시간. 동경 90도는 6시간. 그쵸? 그 다음에 동경 105도는요? 7시간. 동경 120도는요? 8시간. 동경 135도는요? 9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15도 간격으로 쭉쭉쭉쭉쭉쭉 쪼개고 이쪽도 쭉쭉쭉쭉 쪼개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영국보다 12시간이 빠른 게 되고 이쪽은 영국보다 12시간이 느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세계 시간 흐름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동경은 영국보다 시간이 빠르잖아. 얼만큼 빠르냐라고 했더니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빠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경은 느리다라고 했잖아. 얼만큼 시간이 느리냐?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느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몇 도 빨라요? 하고 딱 봤더니 우리나라는요.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한대요. 동경. 그쵸? 그런데 세계시간 계산할 때 편하게 하려고 15도 간격으로 하기로 다 정해놨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야 딱 계산하기가 쉽잖아. 1시간 하니까 막 1시간 몇 분 빠르다. 1시간 뭐 7분 빠르다. 8분 빠르다라고 하면 그거 맨날 일일이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15도마다 하자. 기준 시간대 선을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요. 120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가 하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을 봤더니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사이에 껴있어요. 120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와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거 써? 120도 써? 135도 써? 하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몇 도를 씁니까? 라고 하면 하나 힌트가요. 125도는 중국 겁니다. 중국 베이징이에요. 중국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120도, 동경 120도 시간대를 쓰는 거고요. 135도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 일본이 사용하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135도를 써요. 왜 일본 거 쓸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딱 피면 일본이죠.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수도 도쿄를 지나는 그쵸? 거기에 맞춰서 함께 쓰면 되는 거지 하고 묶인 겁니다. 아셨죠? 그럼 왜 지금도 이렇게 써요? 라는 거죠. 해방했어요. 우리나라.
그치? 독립했잖아. 독립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시간대 쓸래? 라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135도 시간대를 썼는데 갑자기 다른 중국 시간대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어때? 혼란스럽겠지. 엄청 혼란스럽잖아. 어차피 우린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야. 120도 아니면 135도. 그런데 아 싫어! 중국 거 쓸 거야! 라고 하면 또 시간대를 바꿔야 돼요. 1시간이나 또 시차가 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피해도 있고요. 또 이쪽은 4도 차이 나는데 이쪽은 3도 차이 나죠? 이쪽이 더 가깝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재팬 중에 뭐가 좋아요? 그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일본 시간대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를 쓰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준시는요. 동경 135도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경 135도를 사용하면 영국보다 몇 시간 빠를까요? 135도면 135 나누기 15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몇 시니? 9잖아 9. 그치? 우리는 영국보다 몇 시간 빨라? 9시간 빠르다라는 거야. 이게 안 되면 15도씩 가면 되지.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시간이잖아.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라는 거지. 이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이 8월 24일 그 다음에 밤 10시네요. 밤 10시. 그럼 뭐예요? 오후 22시가 되겠죠? 그렇죠? 밤 10시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영국은 몇 시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영국에 전화라는 거야.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야! 뭐 제임스! 하고 전화를 했다라고 치자고. 그럼 지금 영국은 몇 시일까? 우리나라보다 8시간, 아니 9시간이 느린 거잖아. 그치?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 10시야. 근데 영국은 우리보다 9시간이 느리잖아. 그럼 뒤로 가야겠죠. 그쵸? 그럼 9시간을 빼주면 몇 시가 돼요? 8월 24일 몇 시가 되죠? 13시, 낮 1시가 되겠네요. 9시간을 빼주면 22에서 9를 빼면 13이니까. 그치? 영국은 지금 8월 24일 13시, 낮 1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9시간이 있어야 영국은 몇 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8월 24일 밤 10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세계시간 계산하는 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영국을 기준으로 했다. 동쪽이 시간이 빠른 거야. 항상 기억해둘게. 동경은 시간이 빨라요. 영국보다. 아셨죠? 서경은요. 영국보다 시간이 느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국에서 봤을 때 태양이 저쪽에서 이미 떠가지고 쭉 온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해가 떠서 한참 시간이 지나야 영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몇 시간이 지나야? 9시간이 지나야. 그쵸? 우리보다 9시간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사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쵸?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사는 애들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하고 문제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두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쪽에 와서 우리나라가 8월 25일 오후 6시입니다. 18시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8월 25일 오후 6시일 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시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요. 서경 120도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동경 몇 도를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요. 서경 120도를 쓴대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세계지도를 그려놓고 풀면 절대 풀 수 없다라고 해서 세계시간은. 왜? 우리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유럽 애들 기준으로 만든 거야. 항상 유럽 시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수직선. 간단하게 수직선을 한번 선생님이 그릴게. 여기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어. 그치? 동경 135도에. 여기 어디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얘는 영도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LA가 있습니다. 미국의 LA가. 그쵸? 얘네는 서경 120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LA는요, 시간이 빨라요, 느려요? 엄청 느리죠.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은 앞으로 우리가 해가 진 다음에나 해가 뜨는 애들이잖아. 엄청 느려. 그런데 이 영국보다 LA는 어때? 더 뒤에 있잖아. 그럼 훨씬 느린 애들이겠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까지만 가도 시간이 엄청 빠른데 우리나라까지 가니까 시간이 더 빠른 거지. 항상 동쪽이 빠른 거야.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쪽의 시간이 빠르고 서쪽의 시간이 느린 거예요. 수직선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영국의 시간 차이가 몇 시간 차이였어요? 135 나누기 15니까 9였잖아.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요. 그쵸? 그런데 미국의 LA하고 영국은 몇 시간 차이 날까요? 120 나누기 15가 되겠죠? 8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9시간에 8시간 느리니까 17시간이나 느려. 17시간이나. 우리나라보다 17시간이나 느린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볼까? 우리나라가 8월 25일 오후 6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 25일 18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미국의 LA는 몇 시간입니까? 하고 봤더니 LA는 우리나라보다 17시간이 느리대요. 느리니까 뒤로 가야지. 빼줘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7시를 해주면 지금 LA의 로스앤젤레스는 몇 시라는 거야? 8월 25일 새벽 1시라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 봐, 아주 간단해. 이 세계시간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중학교 때 이거 정말 어려워. 중학교 때 중학생 아이들, 언니, 오빠들한테 선생님이 세계시간 설명해주면 절반 이상은 틀려.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절반 이상 틀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MZ 친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중학교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중학교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 선생님이 20개를 뽑는다 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세계시간이거든.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근데 이해하기 되게 쉬워.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항상 중요한 거.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사실.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쪽이 시간이 빠르고 서쪽이 시간이 느리다라는 거지. 그 지금 얼마큼 빠르냐 얼마큼 느리냐? 경도 15도마다 시간에 1시간씩 차이 난다고.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미국은 서경 120도. 그치? 그럼 어떻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데 미국은 영국보다 또 8시간이 느려.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합치면 미국보다 17시간 빠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8월 25일 18시다. 저녁 6시니까 18시다라고 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7시간이 느리니까 새벽 1시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천공항에서 8월 25일 오후 6시에 출발하는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이 걸려서 영국에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도착 시간은.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수준. 우리 친구들. 선생님 우리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준을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 차이가 이거밖에 없거든. 비행기 탄 거밖에 없어. 비행기 탄 거밖에.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시간일 때 딴 나라는 몇 시간이야? 라고 물어보잖아. 이건 중학교 수준.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딴 나라에 몇 시간 걸려서 도착했다. 그럼 그때 시간이 몇 시냐라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했겠죠? 그렇죠? 그럼 경도 몇 도입니까? 동경 135도입니다. 어디에 갈 거래요? 영국행 비행기를 탔으니까 영국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 여기에 있고, 그치? 우리나라 동경에 위치하잖아. 여기가 인천공항이야.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쓰고 영국은 경도 0도가 되겠죠.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릴게요. 아셨죠? 그럼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요, 영국보다 몇 시간 빠르죠? 9시간 빠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9시간 빠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135 나누기 15는 9니까. 그치? 9시간 빨라.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비행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현지 시각을 계산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가 8월 25일 18시잖아. 그치? 그럼 이때 영국은 몇일까? 이때 영국은. 우리보다 9시간 느리다며. 그럼 9시간 뒤로 가면 8월 25일 9시네. 그쵸? 우리는 밤 6시인데 얘네는 아침 9시네요. 그쵸? 우리보다 많이 느리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현지 시간을 계산했죠. 비행기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현지 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쓰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짠 하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 영국은 아침 9시였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렸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 시간 동안 영국은 계속해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영국은 시간이 계속 흘렀겠지. 몇 시간 걸렸다고? 6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시 6시간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번 계산하는 거죠. 현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거기다 비행기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몇 시예요? 15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8월 25일 15시가 되겠네. 낮 3시네. 그치? 이게 바로 시차라는 거야, 시차.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 시차 때문에 고생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요. 밤 이제 오후 6시에 8월 25일 오후 6시에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영국으로 간다 하고 와, 좋아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 근데 비행기 안에서 뭐 할 거 없잖아. 뭐 하겠어? 자. 지금 막 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영국에 이제 6시간 걸려서 도착했어. 그치? 우리는 8월 25일 밤 6시에 비행기 출발해가지고 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해서 아, 이제 영국이다. 너무 좋다. 지금 몇 시야? 하고 물어봤더니 낮 3시래요. 오히려 우리가 출발하기보다 그쵸? 이러니까 시간 여행한 것 같아. 그렇잖아. 나는 분명히 밤 6시에 출발하고 비행기를 6시간이나 탔는데 영국에 도착하니까 다시 낮 3시가 돼 있어. 아, 그쵸? 이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문제는 고등과정에 나오는 문제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정말 어려운 중학교에서 배우는 경도와 세계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은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 중학교에서 배우는 건 경도는 세계 시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경도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봤네요. 어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거의 최상위 수준의, 그렇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심화가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진짜 이건 심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러 좀 아주 어려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는요 하나도 안 어려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우리 MZ 친구들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믿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그동안 선생님의 패밀리들을 강의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정말 선생님 게시판에 자주자주 놀러준 정말 멋진 패밀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패밀리들 중에서도 특히 더 게시판에 자주 놀러오는 소중한 패밀리들을 이렇게 출석부로 한번 불러주려고요. 따로 이렇게 내신 강의에서 맨날 불러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과 플러스 특강 했을 때 한 번 더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와, 누가 뽑혔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선생님의 패밀리들 중에서 게시판에 가장 많이 놀러온 친구들 순서대로 뽑은 패밀리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똑똑한 패밀리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멋진 우등생 우리 권도영 학생, 그 다음에 동아공계 왕자님 김은석 학생, 그리고 쌤 미래의 팬카페 주인장이 될 류현지 학생, 그리고 열공하는 똑똑이 정말 열공해요 박윤혁 학생, 그 다음에 발음이 안 나와. 쌤의 똑사패 1호입니다. 이하룡 학생, 그 다음에 완소 멋진 아가씨 조재영 학생, 그 다음 상큼하고 발랄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우리 정민주 학생, 그 다음에 쌤의 해피모드 리모컨, 선생님 우울하면 맨날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최가영 학생, 그 다음에 똑사패에서 가장 이쁘다라고 할 수 있을 1등 모델이요. 포즈가 아주 너무 멋지더라고. 우리 최윤우 학생, 그 다음에 쌤의 귀염둥이 한유정 학생. 오늘 선생님의 똑사패 패밀리 출석부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올렸어요. 아셨죠? 선생님의 2강에서 교과 플러스 특강의 2강에서 선생님의 똑사패 패밀리의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요. 지금 강의 끝나면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세계시간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 게시판에다가 사연과 내가 2강에서 똑사패 패밀리가 되고 싶은 이유와 사연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답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정답자들 중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올려주신 친구를 선생님의 똑똑한 패밀리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플러스 2강에서 출석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즐겁게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